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8일, 전국 납세자들은 오는 1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올해는 마감일이 주중이어서 추가 연장은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보낼 경우 4월 15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4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이 밖에 화재와 홍수 등 재난 피해 지역은 세금 보고가 연장됐지만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RS는 올해 약 1억 2,87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세금 보고에 필요한 W2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CD 및 세이빙스 이자 소득, 주식 및 펀드 배당금, 실업수당 등을 통해 받은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1099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꼭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에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리펀드 발급까지 평균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간 최대 교육 파트너가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미중 통상 갈등이 양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일 공개된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입액은 멕시코가 398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4억 9,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전월인 10월에도 429억 2,400만 달러로 415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상품 수입국이 된 바 있습니다. 11월 이전 1년간 상품 수입액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멕시코가 4,389억 8,600만 달러로 1위였고 중국은 3,931억 3,700만 달러로 2위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변이 없는 한 12월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로도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 몸인 차이메리카로 불릴 정도로 밀접한 교역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최근 10수년 동안 중국을 최대 수입국으로 삼아 저가 상품을 사들여 물가를 관리했고 중국은 달러화를 쓸어갔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과 재난 리스크를 감안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인 USMCA에 힘입어 중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협정 덕분에 멕시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단축 필요성이 커지고 정부도 인접국으로의 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니어쇼어링 정책을 펼친 것 역시 미국과 접경한 멕시코에 유리한 조건이 됐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페트병 생수병물에서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최대 100배 많은 양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와 러커스대 연구팀은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인기 병물 브랜드 3종을 분석해 두 방향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뒤 나온 분자의 공명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평균 1리터의 병물에 대략 24만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발견된 플라스틱 입자 가운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합성섬유 나일론 소재로 알려진 폴리아미드 입자도 있었다면서 병입과 필터 정수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입자가 작은 초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쉽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생수협회는 성명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합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중년 여성 유권자 표심 모으기에 나섭니다. 9일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오는 11일 시카고에서 영화 엑스맨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할리베리와 함께 백악관이 지난해 11월 발족한 여성건강 연구 이니셔티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폐경과 여성 건강에 관한 연구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행보에 스타 파워를 실어줄 베리는 지난해 건강 잡지 위민스 헬스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폐경기에 접어든 사실을 밝히며 여성 건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바 있습니다.
베리는 지금 나는 폐경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다. 좋은 시절 다 갔다. 하지만 나는 자아는 지금이 최고 상태다. 어느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다면서 여성 건강 관련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 발족 이후 2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내의 DMV 방문 시 시카고 지역 주민들은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방문 예약을 필수적으로 요구해 대기줄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명 확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차량 내 운전 테스트, 리얼 아이디 신청 등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예약을 위해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할 당일에만 예약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리디렉션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DMV는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신분증이나 번호판 스티커 등의 갱신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거주자들을 위한 시설에서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일리노이주 국무부 사무실 웹사이트 ilsos.gov나 전화 844-817-4649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주 톨웨이가 1월부터 기존 플라스틱 아이패스 트랜스폰더를 스티커 태그로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스티커는 톨웨이 고객 서비스 센터, 톨웨이 본사 및 톨웨이 오아시스에서 1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2월부터는 주얼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톨웨이는 다음 달 시카고 오로쇼에서도 스티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스티커는 기존의 트랜스폰더보다 작고 가격도 저렴하며 스티커 보증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아이패스 트랜스폰더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리노이 톨웨이.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신종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료품점 등에서 셀프 계산대를 자주 이용하는 쇼핑객이라면 결제를 하기 전 키오스크 화면에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텍사스 내 한 월마트 매장에서는 기프트카드를 스캔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 다음 고객에게 대금 결제를 떠넘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쇼핑객들이 셀프 계산대에서 구매 목록이나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한다는 걸 악용한 신종 사기입니다. 텍사스에서 벌어진 최근 사례는 휴스턴과 칼리지 스테이션 사이에 위치한 스프링시 월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선불카드를 스캔한 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수법도 있지만 쇼핑객이 계산하는 동안 이야기를 걸거나 시선을 분산시킨 후 몰래 카드를 스캔해서 대신 결제하게 하는 수법도 있으니 주의가 당부됩니다. 신종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기 전 완료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계산을 마친 후 영수증을 받으면 맨 위 항목을 확인해 이상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계산 도중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경우 영수증에 기록된 상품과 구매 상품을 대조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일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닌 거래가 발견됐다면 즉시 매장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미국에서도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헌혈을 기피하고 있는 데다 직장 단위로 실시하던 헌혈 캠페인마저 잇따라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ABC 방송과 미 언론은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이 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헌혈 캠페인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이 지역의 헌혈이 평상시보다 30에서 40% 줄었다고 비영리 헌혈기구인 바이탈런트가 전했습니다. 바이탈런트는 전례 없는 혈액 부족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헌혈단체인 블러드 커넥션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혈액 기증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이번 주 들어 20건의 헌혈 캠페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바이탈런트 관계자는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평소 나흘치의 혈액을 비축해야 하지만 지금은 이틀치도 못 채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혈 급감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자 FDA는 지난 12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8일 지난해 9월 조지아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군사들 사건 관련 미국 내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끔찍한 사건은 메트로 애틀란트의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에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인 스파 주차장에 주차된 차 트렁크에서 70파운드에 불과한 부패한 여성 시신이 발견됐고 검찰은 2명의 한국계 미국인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 셋째 남동생 그리고 다른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애틀란타 교회 로렌스빌로 온 숨진 조 씨는 이들에게 몇 주 동안 감금된 채 고문과 굶주림을 당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P통신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와 한국에서 새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 형제와 어머니는 귀네 카운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 씨의 시신이 실린 차량은 한인 비즈니스 지구의 주요 도로에 있는 유명 한인 스파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종교와 연계된 한인 젊은 층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데 대해 한인 사회의 불안과 우려도 큽니다. 애틀란타 한인 중앙장로교회 한병철 담임 목사는 이번 사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러 사이비 또는 이단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인 교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단 단체들의 운영 방식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조 씨는 자발적으로 입교한 뒤 훈련이 시작된 직후 훈련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조직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5세 피의자인 이 씨는 수사관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조 씨를 벨트로 때리고 얼음 욕조에 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계속 실신했으며 때로 음식을 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 씨가 다시 비명을 지르면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